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상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폭우 피해를 입은 2천여 곳의 상인 가운데 병원과 법무사무소 등 일부 업종은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산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이 같은 차별적인 재난 피해 지원금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일회성 선심성 예산은 지원하면서도 정작 생활 SOC 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마을도로 확장 사업 중단 등 생활 SOC 사업 예산 투입에 소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행사 등 일회성 예산은 편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에 반복되는 폭우로 2천여 곳의 상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은 같은 피해를 입고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 군산에 기습폭우가 쏟아지며 상가와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시간당 150mm가 넘게 퍼부은 집중호우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2024년 7월에도 시간당 130mm가 넘는 폭우로 상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은 군산의 소상공인 점포 2천여 곳에 점포당 1,000만 원씩 복구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 어린이집, 법무서비스 부동산 금융 보험업, 일반 유흥업 등 100여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규정에 따라 노동력 의존도가 낮거나 고소득, 사행성 업종이라는 이유입니다. 피해 업주들은 막대한 복구비 부담 속에 형평성에 어긋난 기준이라며 행정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작년, 재작년 막 침수 입을 때마다 작년까지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법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가지고 죽을 맛이죠. 장사도 안 되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돼야 하고. 행정 편의적 기준이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자연재난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촉구하며 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피해를 봤는데 같은 동네에 살면서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제외를 받는다. 건의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5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 안후영 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의 전력망 연결 문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안후영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통 연결 계획을 2031년에서 2029년 말로 앞당기고 기존의 연결 길이를 15.4km에서 1.7km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군산, 김제, 부안이 참여하는 지역 주도형 사업 0.3기가와트 구간을 분리하고 2028년 말에 조기 개통이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전북도와 사업자들이 업무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정부의 방산 클러스터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탄소와 수소, 2차 전지 등 첨단 복합 소재를 특화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전북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키스트 전북분원 등 연구기관이 직접 하됐고 전북대 첨단방위 산업학과를 통해 전문 인력 육성 체계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세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상반기에 창원과 대전, 구미에 이어 네 번째 클러스터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전북의 2036 하계올림픽 개최가 경제성을 인정받아 유치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에 맡겨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용 대비 편입값이 기준치를 넘은 1.03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2월 국내 후보지 경쟁에서 전북에 밀린 서울이 2036 하계올림픽을 겨냥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의 비용 대비 편입값이랑 같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올해 복합리조트 유치와 아리백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지난 23일 올해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책임 개발을 다짐했습니다. 나경균 사장은 공사가 시행할 복합리조트 유치와 아리백 사업 등은 새만금을 넘어 전북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또 오는 2월 신규 채용 등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올해 지방선거의 선거 비용이 확정됐습니다. 도 선관위는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해 오늘 공고했습니다. 익산시장 선거는 2억 2,614만 원이며 군산시장 선거는 2억 1,843만 원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지난 선거보다 2,200만 원이 늘어난 14억 5,900만 원입니다.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광장이 군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재준 시장 출마 예정자는 오늘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국회에서 쌓아온 경험을 오롯이 군산에 쏟겠다며 이미 준비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산 제도약 5대 비전으로 새만금을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 수도로 조성하고 머물고 싶은 문화 관광 도시, 투명한 행정 혁신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오는 2월 7일 오후 3시에 동호 아트홀에서 김재준의 블루프린트 출판 기념회를 열고 군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익산과 새만금으로 공동 유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전 차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새만금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용담댐을 기반한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우수한 정주 여건 등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통해 새만금과 익산이 하나의 경제특구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익산 산업단지 체질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에너지 지산지소와 관련해 익산 4호 산업단지를 제3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생산 거점이 되면 실질적인 일자리와 생산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 확장 사업이 10년 넘게 중단되거나 음식물 쓰레기 개별 계량 장치를 고치는 비용이 돌연 주민들의 부담으로 바뀌면서 불편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오늘 진행된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일회성 선심성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정작 생활 SOC 개선에는 예산 투입이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1년 재가설된 익산 평화육교. 동시에 왕복 6차선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일 뿐 익산의 관문으로 불리는 목천 삼거리 방향으로 갈수록 도로는 다시 좁아집니다. 때문에 목천동 원주아파트 앞 도로부터 500여 미터 구간은 잦은 병목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구간은 2011년부터 확장이 추진됐던 상황. 하지만 확장 부지 매입과 일부 건물 철거 외에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음식물 쓰리개 수거통, 개별 계량 장비가 설치돼 가구별로 버리는 양만큼 처리비가 차등 부과됩니다. 익산시는 2012년 시행규칙을 마련해 개별 계량 장비 교체나 수선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행규칙을 바꿔 수선 비용 부담을 관리 주체로 바꿔버렸습니다. 때문에 신축 아파트마다 형평성을 들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협약이 있는데도 의회와 협의 없이 규칙을 고쳐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이 행위가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이 같은 생활 SOC 개선에는 3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본 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소규모 행사 등 일회성 선심성 예산은 성과 평가도 없이 연간 70억 원 정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 개선에 대한 익산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사성 예산에는 수십억 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왜 익산의 관문을 여는 도로의 확장과 서민들의 생활 밀착형 정책에는 이토록 인색한 것입니까? 장기간 답보 상태이거나 돌연 지원이 중단된 생활 SOC 사업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 충포면에서 주행 중이던 차에 불이 나 6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 40분쯤 충포면의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으나 이 불로 60대 운전자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차량 한 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4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복싱협회 회장이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복싱협회 지도자 A씨는 지난 2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 회장이 지난해 12월 군산 호원대 복싱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전 1차 선발전에서 여러 차례 욕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어린 선수들도 함께 있던 공간에서 이뤄진 일인 만큼 B 회장을 모욕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B 회장은 당시 A씨가 주관적인 이유로 심판 교체를 요청하면서 항의하고 고성을 질러 경기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가 도시가스 설치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2월 27일까지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을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받습니다. 단독과 다세대, 연립주택 등 40세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쯤에 대상자가 확정되며 최대 700만 원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수급 조절용 벼 재배 농가에 헥타르당 5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수급 조절용 벼 재배논을 2만에서 3만 헥타르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쌀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 사후 조치에 나서거나 타작물 재배로 벼 면적을 조절했지만 타작물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군산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가 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군산시는 2월 한 달 동안 군산사랑 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운영합니다. 이는 설 명절을 전후해 소비 수요를 지역 내 상권으로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군산사랑 상품권의 누적 발행액은 3조 2,900억 원입니다. 도내 농가 인구가 올해 17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농가 인구는 198만 2천 명으로 2024년 200만 4천 명과 비교해 2만 2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194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도내 농가 인구는 지난 2024년 17만 1,859명으로 올해는 17만 명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2036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6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체육회 회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 홍보대사 및 홍보 서포터즈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올림픽 홍보대사에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 선수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랑 선수가 맡았습니다. 또 전북 장애인 체육 홍보대사에는 전 전북현대 최철순 선수가 위촉됐습니다. 전주농협노조가 농협돈으로 수임료를 지급한 이민규 조합장의 1심 형량이 낮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26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조합장의 죄질이 불량한데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됐다며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조합장은 개인의 형사사건 대응을 위해 농협돈 2,700여만 원을 빼돌려 수임료로 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26일 오전 10시 58분쯤 완주군 삼내읍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연기가 짙게 나면서 일부 주민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완주군은 불이 나자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해달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3년 만에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목표액인 116억 1천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이달 말까지 진행하며 목표 모금액의 1%를 채울 때마다 1도씩 오릅니다. 모금된 성금은 올 한 해 동안 도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강임준 군산시장의 신년대화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진행된 읍면동 신년대화는 2,700여 명이 참여해 건의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시는 접수된 건의사항을 각 관련 부서와 검토한 뒤 처리 결과를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익산시 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며 익산시 부서별로 올해 주요 업무 보고가 이뤄집니다. 또 평화통일 활성화 조례와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관리 위탁 동의안 등 19개 안건이 처리됩니다. 한편 5분 발언을 통해 강경숙 의원은 대학로 부활의 필요성을, 김미선 의원은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의 운영 정상화를, 손진영 의원은 이동 노동자 쉼터 보증금 손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원광대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원광대는 목표 인원보다 많은 1,9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상담은 6,5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습니다. 고교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저학년부터 단계별로 진로와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익산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생필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종이팩과 폐건전지, 아이스팩을 가져가면 생활용품으로 교환해줍니다. 종이팩은 200mm 50개, 500mm 25개, 1리터 15개당 화장지 1개로 바꿀 수 있고 폐건전지는 15개당 새 건전지 1개로, 젤 타입 아이스팩 5개는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새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올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황진 이사장과 신규 이사 18명, 감사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촉된 임원들은 센터 운영과 주요 사업의 심의, 의결,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임원진은 지역 관계기관과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시민들의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내 혈압, 내 혈당 숫자 알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에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에 혈압, 혈당 측정과 건강 상담을 진행합니다. 군산시가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사용하는 전자증명서로 기존 실물카드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최고 기온 2도로 오늘과 같겠습니다. 군산은 한낮에 1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